화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화학에서는 계산이 복잡했고 까다로웠지만 사실은 6월, 9월 평가와 유사한 문항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6월이나 9월에 한 번이라도 출제되었다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2022 화학에서 어려웠던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를 보시면 동위원소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계산하는 그리고 보기가 복잡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던 문항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를 반복해서 풀었던 학생에게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적 관계 문제가 있었는데 질량과 부피를 이용해서 개수를 찾는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항도 풀이용을 알고 있었다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화반응표 분석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상대값으로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환산하는 작업이 좀 불편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용액의 농도 문제는 그래프로 나왔기 때문에 부피나 몰 농도로 푸는 문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하는 연습이 필요한 문항들이었습니다. 18번 문제, 화학식량과 몰, 아주 복잡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연립식을 사용해야 됐고 미지수를 구하고 원자량을 구하고 또 계산하고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하는 연습을 이 남은 기간 동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원별로 출제된 문항을 보시면 물질의 양과 반응식에서 고난이도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마지막 단원인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에서도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9월 모의평가, 올해 실시됐던 9월 모의평가 어려웠던 문제는 고난이도 문항은 작년 수능보단 쉬웠습니다. 6월 모평 수준이었고요. 난이도 중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점이 학생들에게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 수 있었고요. 어렵다고 생각된 문항은 18번, 19번, 20번 화학식량, 중화반응, 양적 관계 이 문항이었습니다. 단원별로 보시면 문항의 문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어떤 단원의 문항이 가장 많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급대별로 마무리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등급대 학생, 이 학생들의 경우는 기출을 중심으로 3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특과 수능 완성 중심의 문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도의 N제보다 지금은 수특과 수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학생들은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산이 긴 문항이 나오면 상당히 당황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낮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학생들이 열심히 만약에 연습을 한다면 어쩌면 17번, 18번까지 풀 수 있고요. 킬러 문제 중에 한 개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위권인 1, 2등급 학생들.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고 있죠, 요즘에. 이 사설 모의고사보다 사실은 기출 변형 문제를 먼저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BS에서도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출 변형을 먼저 완료하시고요. 고난이도 문항을 결국에 풀지 못하더라도 사실 1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45점이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계산을 빨리 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에 출제된 연계교재의 내용을 보시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난이도 문항도 연계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계교재에서 수능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능 특강 개념 부분을 보시면 수소결합 부분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
수능 1번 문제에 보시면 수소 결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수능 7번 문항에 도입을 했습니다. 수능 완성에서는 미지의 분자 3가지의 구조와 특성을 예측하는 문제였고요. 수능 7번에서는 이거 뒤집었습니다. 3가지 분자를 제시하고 각 분자의 구조와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 기준을 예측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답과 자료를 뒤바꿔서 연습해 본다면 충분히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수능 완성에 있었던 94번 문제, 수능 10번 문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는 수용액에 대한 정보를 pH나 이온의 양 자료를 이용해서 파악하도록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수능에서는 pH와 몰 농도를 제시하고 수용액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 특강 103번 문제, 어렵진 않은 문항이었습니다. 수능 14번으로 연계가 됐는데요. 주기적 성질에 관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수능 19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모의평가 문제도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고 수능 19번에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에서는 지나치게 어려웠습니다. 6월보다 9월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수능은 조금 쉬우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수능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상 난이도였던 흥분의 전도나 근수축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단원별로 보시게 되면 항상성과 몸의 조절, 유전에서 상당히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유전에서 여전히 어려운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험생이 어려워했던 문제, 추론 문제였습니다. 추론 문제는 가정을 하는 거죠. 2가지 중에 1가지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문제인데요. 16번 사람의 유전 문제입니다. 해설이 이쪽에 걸칠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수험생이 이거를 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였고요. 17번 DNA 상대량이 보통 숫자로 제시가 되었는데 17번 이 수능 문제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미지수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19번 가계도 분석 문제는 당연히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 단원별로 보시면 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능처럼 항상성과 몸의 조절, 유전에서 고난이도 문항과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3단원에서 출제 문항이 많았지만 2번, 5번, 7번, 10번, 14번, 14번은 아주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학생들이 개념이 완벽했다면요. 6월 모평과 비슷하게 평이했습니다. 9월 모평은 평이했고요. 3, 4단원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됐지만 평이한 문항이었다고 말씀드렸죠. 17번과 18번 문항이 다소 고난이도였는데요. 17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정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가는 문제였고요. 18번 문제는 연관을 찾아가는 문제였습니다. 수험생이 어려웠던 문제 16번 사람의 유전 문제였는데 3점짜리였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을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 3가지를 모두 추론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표를 통해서 우열관계까지 추론하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접하기에는 새로운 유형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고요. 17번 2점짜리 문제였는데요. 2점짜리였지만 이 문제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비분리나 결실, 복합적인 염색체 이상 문제였고요. 대립 유전자의 형질을 기역, 니은, 디귿 이 미지수로 제시했습니다. 숫자가 제공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등급대별로 마무리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등급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개념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맞은 유형인데 만약에 이번에 틀렸다. 그러면 사실은 잘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특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수특 따로 수능 완성 따로 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단원별로 수특에 그리고 수완에 한꺼번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등급 최상위권 학생들은 만점을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만점을 받고 싶다면 미지수가 많은 거 그리고 가정해야 될 조건이 많은 문항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유전을 두세 개 풀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전을 하루에 10개 이상의 문제를 풀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밥 먹듯이 푼다면 수능 때까지 상당히 많은 유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념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지엽적인 개념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2, 3, 5 단원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전 단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개념 문제는 당연히 다 맞춰야겠죠. 흥분의 전도 그리고 근 수축에서는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유전은 수특과 수완을 수특, 수완 그리고 기출까지 반복하시고요. 고난이도 신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사실 단계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논리적인 사고력이 상당히 중요한 문항입니다. 연습이 꼭 필요한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연계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계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능 완성 114쪽에 보시면 순환계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의 통합작용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수능에서 4번 문제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수능 특강의 96페이지에 보시면 면역에 관련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수능 9번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EBS의 교재 개념을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69번 보통은 이게 수능에 출제되진 않았었거든요. 뇌의 기능, 각 구조의 부분의 기능이었는데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 10번으로 각 부분의 기능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특강 101번에 병원체, 질병에 관한 문항이 5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병원체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체의 종류에는 핵이 있는 병원체가 있고 핵이 없는 병원체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의평가와 연계된 수능 19번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었죠. 제시문을 다 읽기도 어려웠고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의평가 문항을 꼭 끝까지 반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2022학년도 단원별로 출제된 문항을 보시면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어려운 단원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떤 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 2022학년도의 6월이나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습니다. 지질 단원 문항이 16번, 19번,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문항 20번.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으면 어려웠습니다. 그럼 왜 어려웠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단원의 개념을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19번 문항의 경우는 1단원의 판구조론과 대륙분포의 변화, 그리고 2단원의 판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을 연결지어서 풀었어야 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20번 문항의 경우는 8단원의 별의 특성, 그 10단원에 있는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을 연결지어야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고난이도 킬러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모든 단원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출제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이 잘 정리되지 못한 수험생은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지구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가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단원별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이제 문항이 이제 특정 단어에 약간 치우쳐 있다는 게 보이시죠? 대부분은 9월 모의평가 문제는 수특과 수학 문제였습니다. 20문제 중 18개가 기출과 EBS에서 연계된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는. 작년에도 이처럼 모의평가 문제가 계속 쉽게 출제되다가 수능에서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1등급 컷이 사실 50점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쉬웠거든요. 하지만 작년처럼 수능에서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충실하게 하시고요. EBS 연계 교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 복습, 무한 순환을 하시고 이게 완성이 됐다 싶으면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풀기, 그리고 교과서를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은 교과서를 잘 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교과서는 상당히 논리적인 문장입니다. 우리가 EBS라든가 교과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교재들은 대부분 요약본이거든요. 근데 교과서에는 논리에 충실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능 직전에 가볍게 읽기에 상당히 좋은 교재입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점수대별 마무리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점 중반이 안 됐다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지구과학이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에 비해서 개념이 상당히 많은 과목입니다. 30점이 되지 않은 학생은 무조건 개념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를 푼다고 해서 개념이 쌓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암기가 기본인 과목이 지구과학입니다. 30대 후반 정도가 안 된다면 개념부터 다시 하시고요.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개념을 해야 됩니다. 올해 지구과학 수능 접수 인원이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구과학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구과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개념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30점대 중반 이상인 학생,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지구과학을 선택했을까요? 선택한 이유는 시간 대비 효율이 좋았습니다. 쉬웠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했겠죠. 그래서 기출, 수특, 수완을 다 하셨다면 엔제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과학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응시하는 과목입니다. 하루에 모의고사 1회를 잠들기 직전에 풀어보라고 추천하는 어떤 유튜브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당일날 가장 피곤한 시간에 지구과학을 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EBS에서 그림이 연계됩니다. 유사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연계 교재에서 출제된 지구과학 문항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99페이지. 지금 왼쪽에 있는 수능 1번의 문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유사한 그림을 가지고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보실 때는 그림 자료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수능 완성 106쪽에 있는 그림과 수능 5번 문제의 그림도 거의 유사하죠.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그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계교재에 제시된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료와 관련된 개념이 자료의 해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과 기출이 부족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많이 한다면 당연히 실수가 어디서 나는지 반드시 찾아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과나 노트가 꼭 필요하겠죠. 수능 당일날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 개념 정리가 잘 된 문제지에 여러분이 추가해서 만드시면 훌륭한 단과나 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